서투른 조언 미안하다, 서투른 늑장 수습 아니냐. 가수 문희옥 씨에 대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홍정성 기자님, 보니까 문희옥 씨가 여러 가지 녹취록, 그러니까 여자 후배를 협박했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거센 목소리를 냈다는 거에 대해서 언론 보도에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많은 누리꾼들이 또 국민들이 아니 왜 숨어 있느냐, 입장 표명을 해라라고 했는데 문희옥 씨가 공식 입장을 냈어요. 나 딴에는 가요계 선배로서 그동안 아끼고 사랑했던 후배한테 도움이 되고자 했던 조언이었는데 생각이 좀 틀렸고 서툴렀던 것 같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렇게 이제 공식 입장을 냈는데 이걸 두고도 또 많은 분들은 같은 여성으로서 또 같은 어떤 여가수 선배로서 이럴 수가 있느냐. 조언도 서툴고 이것에 대한 대책도 수습도 늑장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문희옥 씨의 서투름을 좀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이 소식 짚어주기 위해서 하재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쨌든 이제 문희옥 씨가 여론의 문매를 맞으니까 공식 입장을 발표할 뿐만 아니라 또 후배 가수, 그 피해 여가수의 가족에게 일종의 문자를 보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어요. 메시지가 처음에 녹취록에서 나왔던 좀 이렇게 강압적인 그런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 피해 여가수한테 내가 좋아서 따랐던 너를 깊이 품어주고 위로해주지 못했어. 나 살기 위해 외면했어. 미안해. 라고 사과를 했고, 또 부모님한테는 죄인일 때는 가리기 급급해서 죄가 죄인지 몰랐는데 다 드러나니까 제 속이 보여서 부끄럽고 그저 죄송할 뿐입니다. 라고 사죄를 했습니다. 예. 네, 지금 보이는 휴대전화가 이제 그 가수의 아버님의 이제 전화예요. 그것이 촬영된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라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한 부분이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이미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내용이라든가 목소리가 너무 강압적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것의 진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사실 의심받고 있습니다. 좀 이상한 것이 문희옥 씨가 거의 비슷한 시점에 공식 입장도 내고 사과도 한 거죠, 부모님한테. 근데 공식 입장에서는 나는 죄가 없다. 이 협박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고 단지 조언을 했는데 조언이 서툴렀을 뿐이다. 이게 공식 입장입니다. 그랬죠. 근데 부모님한테 사과를 한 거 보면 죄인일 때는 가리기 급급하여 자기 스스로를 죄인으로 지칭하는 듯한 그렇네요. 느낌이 있어서 공식 입장에서는 조언을 서투르게 했을 뿐이라고 했는데 조언을 서투르게 한 것을 왜 죄인이라고 또 스스로 인정을 할까? 이 부분이 조금 미스터리인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촬영돼서 오는 이 문자 보도 이 컴퓨터 화면이 있어요. 그 공식 입장도 사실은 그 컴퓨터 화면에 타이핑된 걸 찍어서 이제 기자들한테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즘 대형 기획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보도 자료를 대대적으로 뿌리는 식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그 컴퓨터 화면을 촬영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아버님과 평상시에 있었던 이제 메신저 창에서의 이 이야기, 본인 휴대전화로 본인이 한 거예요. 이 부분이 문희옥 씨의 진심에 더 가깝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공식 입장들은 또 이제 가수와 논의를 하지만 소속사에서 그런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공식 입장을 낼 때 당시에 문희옥 씨가 전화 통화를 할 수 없을 만큼 거의 말을 잘 못할 만큼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참조되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도 어쨌든 서툰 조언일 수 있겠습니다. 문희옥 씨 진심도 있는 거고 어찌 보면 논란의 여지도 분명히 있는 거 두 개 다인 것 같습니다. 배당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고 소속사 대표가 피해 여가수에게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그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프로야. 내가 잘못하고 나는 인정을 해. 그리고 나서 너한테 사과를 했어. 그래서 나는 프로였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었고 너하고 약속을 했어. 그리고 네 재능이 아까워. 그리고 너희 아빠 엄마가 착하신 분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난 내 양심과 사는 사람이지 내가 이비강정이지 내 내면적으로는 내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 저 내용을 보면 홍정성 기자님, 어쨌든 문희옥 씨는 서툰 조언 미안한다고 사과를 했는데 일단 그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소속사 대표는 그렇게
엄청난 사과를 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네, 일단 미안하단 말도 없고요. 그리고 본인의 변명을 좀 그 잘못을 변명하게 급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피해 여성의 심정 이분이 지금 한 2달 정도를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이런 피해 여성의 어떤 상처를 생각한다면 이건 너무나 부족한 사과라고도 볼 수 없는 좀 그런 전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말씀처럼 이런 사과는 안 하니만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피해 여가수 측은 합의는 없다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그 아버지 쪽에서 내 딸아이 가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 엄청난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이 식당 일을 하는데 내 딸을 내가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서빙 한번 안 시키고 키운 딸인데 어떻게 가수 되라고 보내놨더니 이런 피해를 당할 수가 있느냐.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더군다나 그쪽에서 납득할 만한 사과도 안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가 돼서야 뭐 메시지 사과가 오고 그리고 대표가 하는 말도 보면 뭐 나는 프로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야기를 과연 사과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그리고 주현미연 씨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주현미 씨가 뭐 울먹이면서 이건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이 피해자 측에서는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현미 씨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느낀 게 많은 것 같네요. 제 행동들과 말을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주현미 씨가 문희옥 씨랑 절친한 선후배고 예. 또 굉장히 믿는 후배니까 자신의 딸과 이 여가수가 여행을 다닐 정도예요. 주현미 씨의 딸과 그 정도로 거의 친딸 같고 조카 같은 이 사람을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믿고 맡겼는데 우리 소속사 좋아요. 노래에만 집중할 수 있어 해서 맡겼는데 이런 일이 터지고 보니 사실은 주현미 씨가 누가 아무도 뭐라고 비판을 안 해도 이 부모님한테 또 이 여가수한테 굉장히 미안한 거죠. 내가 여기를 소개 안 시켰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마음에 굉장히 지금 더 분노하고 있고 그래서 법적 대응을 더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내용을 보면 홍정선 기자님 어쨌든 문희옥 씨는 서툰 조언 미안한다고 사과를 했는데 일단 그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소속사 대표는 그렇게 엄청난 사과를 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네, 일단 미안하단 말도 없고요. 그리고 본인의 변명을 좀 그 잘못을 변명하게 급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피해 여성의 심정 이분이 지금 한 2달 정도를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이런 피해 여성의 어떤 상처를 생각한다면 이건 너무나 부족한 사과라고도 볼 수 없는 좀 그런 전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말씀처럼 이런 사과는 안 하니만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피해 여가수 측은 합의는 없다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그 아버지 쪽에서 내 딸아이 가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 엄청난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이 식당 일을 하는데 내 딸을 내가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서빙 한번 안 시키고 키운 딸인데 어떻게 가수 되라고 보내놨더니 이런 피해를 당할 수가 있느냐.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더군다나 그쪽에서 납득할 만한 사과도 안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제 메신저 창에서의 이 이야기 본인 휴대전화로 본인이 한 거예요. 이 부분이 문희옥 씨의 진심에 더 가깝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공식 입장들은 또 이제 가수와 논의를 하지만 소속사에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공식 입장을 낼 때 당시에 문희옥 씨가 전화 통화를 할 수 없을 만큼 거의 말을 잘 못할 만큼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참조되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도 뭐 어쨌든 서툰 조언일 수 있겠습니다. 문희옥 씨 진심도 있는 거고 어찌 보면 논란의 여지도 분명히 있는 거 두 개 다인 것 같습니다. 해당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고 소속사 대표가 피해 여가수에게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그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프로야. 네. 내가 잘못하고 나는 인정을 해. 네. 그리고 나서 너한테 사과를 했어. 네. 그래서 나는 프로였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었고. 네. 너하고 약속을 했어. 네. 그리고 네 재능이 아까워. 그리고 너희 아빠 엄마가 착하신 분이야.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아? 난 내 양심과 사는 사람이지. 내가 이기 강정이지. 내 내면적으로는 내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 서투름을 좀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이 소식 짚어주기 위해서 하재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쨌든 이제 문희옥 씨가 여론의 문매를 맞으니까 공식 입장을 발표할 뿐만 아니라 또 후배 가수, 그 피해 여가수의 가족에게 일종의 문자를 보냈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어요. 메시지가 처음에 녹취록에서 나왔던 좀 이렇게 강압적인 그런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 피해 여가수한테 내가 좋아서 따랐던 너를 깊이 품어주고 위로해주지 못했어. 나 살기 위해 외면했어. 미안해. 라고 사과를 했고 또 부모님한테는
죄인일 때는 가리기 급급해서 죄가 죄인지 몰랐는데 다 드러나니까 제 속이 보여서 부끄럽고 그저 죄송할 뿐입니다. 라고 사죄를 했습니다. 예. 네, 지금 보이는 휴대전화가 이제 그 가수의 아버님의 그 이제 전화예요. 그것이 촬영된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이라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한 부분이 뭐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이미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그 뭐 내용이라든가 서투른 조언 미안하다, 서투른 늑장 수습 아니냐. 이 가수 문희옥 씨에 대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홍정성 기자님, 보니까 문희옥 씨가 저 여러 가지 녹취록, 그러니까 여자 후배를 뭐 협박했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뭐 거센 목소리를 냈다는 거에 대해서 언론 보도에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누리꾼들이 또 국민들이 아니 왜 숨어 있느냐 입장 표명을 해라라고 했는데 문희옥 씨가 공식 입장을 냈어요. 아, 나 딴에는 가요계 선배로서 그동안 아끼고 사랑했던 후배한테 도움이 되고자 했던 조언이었는데 생각이 좀 틀렸고 서툴렀던 것 같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렇게 이제 공식 입장을 냈는데 이걸 두고도 또 많은 분들은 같은 여성으로서 또 같은 어떤 여가수 선배로서 이럴 수가 있느냐. 조언도 서툴고 이것에 대한 대책도 수습도 늑장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문희옥 씨의 목소리가 너무 강압적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것의 진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사실 의심받고 있습니다. 좀 이상한 것이 문희옥 씨가 거의 비슷한 시점에 공식 입장도 내고 사과도 한 거죠, 부모님한테. 근데 공식 입장에서는 나는 죄가 없다. 이 협박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고 단지 조언을 했는데 조언이 서툴렀을 뿐이다. 이게 공식 입장입니다. 그랬죠. 근데 부모님한테 사과를 한 거 보면 죄인일 때는 가리기 급급하여 자기 스스로를 죄인으로 지칭하는 듯한 그렇네요. 느낌이 있어서 네. 공식 입장에서는 조언을 서투르게 했을 뿐이라고 했는데 조언을 서투르게 한 것을 왜 죄인이라고 또 스스로 인정을 할까? 이 부분이 조금 미스터리인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촬영돼서 오는 이 문자 보도 이 컴퓨터 화면이 있어요. 그 공식 입장도 사실은 그 컴퓨터 화면에 타이핑된 걸 찍어서 이제 기자들한테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즘 대형 기획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보도 자료를 뭐 대대적으로 뿌리는 식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그 컴퓨터 화면을 촬영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아버님과 평상시에 있었던 이